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람과 세상이라는 새로운 정치단체가 2025년 10월 13일에 발표한 칼럼입니다. 네, 이 단체가 진보 집권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매주 칼럼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칼럼 핵심 주장은 이거 같아요. 현재 정부의 상속세 정책 방향이 OECD 권고랑 좀 다르게 간다. 그래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 칼럼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특히 OECD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해서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지 그 논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칼럼이 처음 인용하는 게 불평등한 기회, 그 격차를 메우는 방법이라는 OECD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소득 불평등에 운이 미치는 영향이 평균 28%나 된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칼럼에서는 그 운이라는 걸 단순히 로또 당첨 이런 게 아니라요. 성별, 출생지, 그리고 특히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그러니까 학력이나 직업 같은 거요. 이걸 운으로 보고 있어요. 아, 개인의 노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칼럼에 따르면 그 운 중에서도 부모 학력이나 직업의 영향이 소득 불평등에서 한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장벽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65%요? 와, 생각보다 훨씬 큰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칼럼이 또 강조하는 게 OECD 보고서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상속 증여세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이잖아요. 피케티 같은 학자들 연구까지 언급하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형평성도 높은 수단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칼럼은 그 OECD 권고를 이제 한국 현실에 딱 비춰보는 거군요. 그렇죠.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30세대 소득 격차가 한 3.27배 정도 되는데 자산 격차는 무려 35.2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35배요. 소득 격차보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네요. 네. 칼럼은 이 정도의 자산 격차는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긴 그 수치만 보면 왜 부의 대물림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이 사람들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 얘기도 하죠. 네,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된다. 이 믿음이요. 1990년에는 81.1%였는데 2018년에는 45.6%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칼럼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불평등 심화되고 또 가치관도 이렇게 변하는 걸 근거로 한국 사회의 상속, 증여세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OECD 권고와도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상속세 정책, 칼럼이 비판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녀 일괄 공제를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8억 원으로 올리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 입장은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명분이죠. 근데 칼럼은 그 개정안의 실제 효과에 좀 더 주목을 해요. 지금 상속세 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 그러니까 전체 상위 10.9% 중에서도 실제로 내는 사람은 6.3% 정도라는 거죠. 아,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 이상을 낸다는 통계예요. 상위 1%가 절반 이상이요? 그래서 칼럼이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 한 18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요. 만약에 개정안대로 공제액이 올라가면 배우자 있고 자녀 둘 있는 경우에 이런 18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아, 정말요? 18억인데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칼럼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무주택자나 지방 사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조세 정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의 세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다. OECD 권고랑 완전 반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사람과 세상의 이 칼럼은 상속세 공제액을 올리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그 OECD의 불평등 보고서 내용하고 또 한국의 심각한 자산 격차 현실 그리고 변해가는 사회적 가치관 이런 큰 틀에 연결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 같은 걸 반영해서 세부담을 좀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속세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구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칼럼은 후자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칼럼, 뭐랄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조세 정책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분명 불평등 조정일 텐데 어떤 세금 제도를 바꿀 때 이게 사회의 각기 다른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요. 네, 특히 상속세처럼 부가 세대 간에 이전되는 거에 직접 관련된 세금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렇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